210페이지 있습니다. 210페이지 여가현상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여가현상. 자, 우리 여가라는 말은 우리가 필터링이라 씁니다. 이걸 여가현상 이렇게 해서 여가현상. 간단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 써요. 신규주택. 신규주택 이렇게 했어요. 신규주택. 자, 새 주택이 되겠죠. 이 신규주택을 자,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이라 부르고요. 중고주택을 우리가 재고라는 주택을 했습니다. 이걸 재고주택. 여기서 말하는 재고는 중고를 말해요. 그죠? 이 중고주택을 우리가 적급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신규주택도 있고 중고주택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 씁니다. 하향여가. 어떤 경우에 하향여가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만약에 수선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수선하는 비용과 주택 가치 상승하고 비교를 한다면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면 수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요 적급으로 가고요. 반대로 보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자, 이 중고주택이라도 이 수선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수선하는 비용하고 주택 가치를 비교했을 때 수선하는 비용보다 주택 가치가 크다면 자, 이거 수선할까요 말까요? 하겠죠. 이 재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하니까 상향여가가 됩니다. 이 상향여가 이렇게 씁니다. 상향여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향여가는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가 하면 여기서 본다면 소득 증가란 말을 씁니다. 뭐라 쓴다? 소득 증가. 이 소득이 증가한다면 뭐 한다면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자, 상향여가 보니까 저가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 감소죠. 이걸 증가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향여가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이 나옵니다. 뭐가 된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서 하향여가 되는데 자, 저가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되겠죠? 그럼 저가 주택 수요는 늘어난다. 항상 시험은 적급주택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합니다. 고급 중심으로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중심으로? 적급주택 중심으로 시험해 놓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봅니다. 상향여가, 하향여가 두 가지 있죠. 하향여는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으로 사용하는 현상이었죠. 여기 이제 상위 계층, 여기 하위 계층이에요. 여기서 일로 가면 하향여가 되겠죠. 하향여가 현상을 능동적 여가 현상이라며 자,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뭐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자, 이런 소득 증가를 소득 효과로 좀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소득 뭐다? 효과. 그래야 용어 구분됩니다. 하향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저가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 자, 저가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되겠죠. 반대로 상향여가 봅니다.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이 자 되겠죠. 수선 등을 통해서 상위 계층으로 사용 현상을 말하는데 자, 이걸 수동적 여가 현상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상향은 소득 증가해 줄 것입니다. 어디에 줄 건다? 소득 증가해 줄 거고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해 줄 것입니다. 자,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상향여가 발생했을 때 수요 감소입니다. 이걸 증가로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거 봐둡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편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분리라는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분리는 어떤 것을
주거분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제목이 이제 주거분리 이렇게 쓰겠죠. 자, 제목이 주거분리니까 주택끼리 분리됐다는 뜻입니까? 예? 주택끼리 분리됐다를 우리가 주거분리라 쓰는 거예요. 자, 주거분리는 왜 발생할까요? 예? 자,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때문에 주거분리가 발생하고, 이 주거분리는 자, 도시 전체로도 분리됐습니까? 도시 전체로 분리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걸린 지역 단위로 분리해도 된대요. 자, 그러면 주택끼리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고 부르는데, 잘 사는 사람의 주택을 저소득층이라 씁니까? 그럼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고소득층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틀립니다. 바꿔져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급주택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경제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원리는 고급이 오른쪽에 있고 저급이 왼쪽에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도 봤고, 동심원 이론에도 봤습니다. 경제학 원리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고소득층, 왼쪽이 저소득층. 이거는 바꾸면 경제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중간에 경계라는 지역이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있다? 경계라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주거분리는 왜 발생하냐면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자, 만약에 저소득층 주거지역, 요 지역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저소득층 입장으로 보면 여기 있을래?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뭐 있습니까? 고급주택이 가까우니까. 어디 가깝다? 고소득층 주거에 가까우니까. 일로 가면 고급이 자꾸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일로 가면 뭐가 발생한다? 고급에 가까움으로 인해서 이익이라는 거요? 손해라는 거요? 이익이죠. 이걸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토지는 할정이 될까요? 할인이 될까요? 할정이 되겠죠. 할정인데 시험은 할인으로 바꿔가 시험 나왔다고. 되겠죠. 이익이니까 당연히 할정 되겠죠. 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클까요? 주택 가치가 상승이 더 클까요? 가치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개발의 고급으로 가겠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소득층인데 여기는 고소득층 입장으로 보면, 고급 입장으로 보면 이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되겠죠. 자, 고소득층 입장으로 보면 왼쪽이잖아. 그죠? 어디에 가깝습니까? 저소득층이 가까우니까, 자, 저급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토지는 할인될까요? 할정될까요? 할인되겠죠. 이 할인되는 것을 마이너스를 불화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뭐다? 불화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부의 뭐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 부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가치 상승이 더 크겠어요? 비용이 가치 상승 더 큼으로 인해서 수승 개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입니다. 할인되어 거래되다 보니까 적급으로 가겠죠. 이걸 하향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주거분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지역으로 분리되는 걸 뭐다? 주거분리라 쓴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하천을 경계로 분리하는 걸 주거분리라 맞습니까? 틀렸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하는 게 주거분리 아닙니다. 뭐까지 분리된다? 주택끼리 분리되는데 그 이유가 소득계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의의 보겠습니다.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 서로 분리됩니까?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 분리를 주거분리 현상이라 씁니다. 자, 도시 전체도 발생한다 줄 것입니다. 걸린 지역에도 발생합니다. 자, 시험에 도시 전체는 발생하지만 걸린 지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도시 전체 발생해도 되고 걸린 지역 발생해도 관계없대요. 자, 여가 가정 현상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급주택은 자, 수선 후 가치 상승분이 자, 정의 외부 효과에 투입 비용, 자, 비용보다 누가 더 크대요? 가치 상승분이 더 크대요. 아, 어렵다 지어놨대요. 누가 더 크대요?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누가 크다? 비용보다. 여기 비용보다 뭐가 크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어요. 무엇보다?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네? 자, 비용을 투입하여 계속 수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포인트는 요거밖에 뿐이에요. 요거 많이 적어놨는데 건질 것은 비용과 가치 상승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대요? 가치 상승이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 수선하겠죠. 자, 적급주택은 수선하더라도 가치 상승분 줄 것고 비용보다 적습니까? 반대잖아요. 여기 볼래요. 자, 가치 상승분이 무엇보다 적대요? 비용보다 적대요. 그럼 수선할까요? 말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두겠죠. 적급주택으로 간답니다. 자,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이고 적급은 적급으로 남게 되겠죠. 그 이유 때문에. 자, 주거분리 현상의 경우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 자, 저소득층은 뭐 된다? 할정. 고소득 인접한 저소득층은 여기잖아. 할정 동그라미. 그래야 되고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급주택 지역은 뭐다? 할인되어 그래야 된다. 요거와 요것도 바꿔가 시험 나왔네. 됐습니까? 자,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주거분리를 봤으니까 제가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여가 가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상량 여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한 기존의 하위 계층으로 사용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 틀렸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 하위로 가는 것을 하향여가 설명이지 어떻게 상향여가 설명이냐고. 그죠? 1번 바로 틀렸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걸린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3번 주거분리는 도시 내 계층, 소득 계층이 분화됩니다. 자, 잘 사는 동네냐 못 사는 동네냐를 물었고, 자 4번 침립과 천인은 바뀌어가 침립이나 천인이랑 똑같습니다. 변하는 과정을 침립 또는 천이라 부르고, 자,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정 중요한 구성 요소 하나 맞겠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불량주택이라고 했죠. 우리 불량주택은 뭐를 불량주택 같아요? 이 불량주택은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후진국가만 상당히 많고요. 그죠? 지금 또 영등포 주변에 보면 불량주택이 있어요. 그죠? 자, 3평짜리. 자, 우리 유서에 많이 노는데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여름에는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물을 막 뿌린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동네에다가.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3평 이렇게 살고 하면 화장실도 있어요, 없어요? 공동 화장실 씁니다. 이 불량주택이에요. 겨울은 어떻겠습니까?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전기장판 깔은 데만요 따뜻하다. 위에 코인 하면 어떻게요? 썰이겠죠. 이게 불량주택이에요. 여기에 월세 2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살거든요. 자, 나이 들면 노후연금 요즘 올라가 얼마다? 25만원 받아가지고 3만원 월세 주고 그죠? 22만원까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 수밖에 뿐이에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을 없애려고 하면 뭐를 하면 된다? 소득 증가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돈이 있는데 누가 이런 집에 갔다가 살고 싶습니까? 그죠? 자, 이 불량주택을 없애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뭐를 높여준다? 소득을 증가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시장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고 소득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철거로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데가 살아요. 이 사람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철거로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소득 증가했죠. 이거 왜 발생해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뭐가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니까 불량주택이 생기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월세 받고, 그죠? 따닥따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불량주택은 무슨 문제입니까? 소득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다? 투체제? 소득 문제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험 놉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소득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번에 불량주택은 철거 같은 정부 시장 개입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뜯는다 해가 또 다른 데 이거 또 만들어집니다. 비닐하우스 치고 또 삽니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여기는 나오는 애도 있고 안 나오는 애도 있고 이렇게 적어놨죠. 27에 나오고 29에 나왔죠. 자, 퐁당퐁당 나왔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인데 여기 공공임대라는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긴 좀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서 많이 지어요? 주택공사에서 많이 줬죠. 자,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에 지은 임대주택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두 개의 주택이 있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인데 둘 다 33평이라 봅시다. 요것도 33평이고 요것도 33. 같은 걸 비교해야 됩니다. 같은 평수를 비교를 한다면, 자, 공공의 임료와 민간의 임료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자, 만약에 공공의 임료는 50만 원을 받고 민간은 자, 임료가 100만 원을 받는다 봅시다. 자, 그러면 공공의 임대료와 민간의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저렴합니까? 공공의 임료가 사적, 민간임이 훨씬 더 저렴하죠. 반값밖에 안 되잖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동네를 살펴봤더니 공공임대주택은 한번 보겠습니다. 400세대밖에 안 되고요. 민간은 뭐다? 1600세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1600세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이 동네에 공공임대라는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세대를 이렇게 공급을 했다 봅시다. 자, 100세대를 공급했을 때, 자, 이 사적이란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시험 나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사적 시장에 단기와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물었거든요. 이걸 묻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료가 사적 임료보다 저렴하다 했어요? 안 저렴하다 했어요? 훨씬 더 저렴하게 되므로 100세대 공급되면 여기 있는 수요자가 일로 넘어갈까요? 안 갈까요? 자, 사적에 있는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공공으로 수요가 뭐다? 이동을 해버려요. 얼마만 치게 됩니까? 100세대만큼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적 수요가 공공으로 이동해 감으로 인하여 사적 수요는 감소입니까? 증가되겠습니까? 감소되게 되겠죠. 자, 사적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의 임료가 사적 임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잖아.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자마자 사적 수요가 공공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임대료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겠죠. 자, 수요가 줄어들므로 인하여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되겠죠? 뭐한다? 하락하게 되겠죠. 100만 원 하던 임대료가 7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임대료 하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겠습니까? 공공으로 간 사람은 얼마 받았습니까? 50만 원 임대료 주마돼요? 안 돼요? 되겠죠. 사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얼마 준다? 70만 원만 주마되니까. 그죠? 자, 단기는 모두 혜택을 다 봅니까?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사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모두 다 뭐다? 혜택을 보더라,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혜택을 본다.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장기.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임료가 100만 원이란 것을 받아야 시장 임료 받아야, 그죠? 적정 임료이 되는데 7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 사업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걸 일부를 뭐다? 팔아버리겠죠. 팔아버리는데 얼마만치 팝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증감만큼 팔아버려요. 그럼 공급이 줄겠어요? 늘겠어요? 임대 공급 주택이 감소하겠죠. 얼마만치 감소한다? 공공 주택이 증가만큼, 증가한 만큼만 감소시킵니다. 만큼만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얼마 감소시켰다요? 100세대 감소시켰다, 이 뜻이겠죠? 자, 공공주택이 증가만치 민간 임대주택이 감소되므로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안 들을까요? 임대료는 자, 원래 상태로 회귀돼요? 안 돼요? 회귀되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 있겠죠? 어디 간다? 공공주택 이주한 사람은 얼마의 임대료만 주면 된다? 50만 원. 사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평수인데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합니까? 안 합니까? 공공의 임료하고 사적 임료가 뭐다? 이중가격 형성됐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중 가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 혜택 봅니까? 공고로 간 사람 혜택이겠죠. 그러면 여기 간 사람 임대료 차액 되겠죠.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은 뭐다?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은 그죠? 자, 차액만큼 뭡니까? 정부에서 보조받은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뭔다? 보조받은 효과와 같습니까? 보조받은 효과와 같다 이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여기는 조심할 것이 단기는 뭡니까? 수요 감소, 장기는 공급 감소입니다. 이거를 증가로 잘 바꿔놓고 단기는 모두 혜택을 보는데 장기는 공고로 간 사람만 혜택 보고, 장기는 전체량은 처음하고 똑같아졌죠. 전체량은 처음하고 똑같아진 것을 불변 상태가 되었대요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몇 분 정도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급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건 직접적 개입,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 시장 임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했겠죠. 그렇잖아. 그럼 공공의 임대주택과 사적 임료가 다르잖아. 이걸 임대로 이중가 형성한다고 2번에 적어놨습니다. 되겠죠? 자, 효과 보겠습니다. 단기 보겠습니다. 단기는 요겁니까? 수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하니까 줄 것이며 사적 수요가 줄었습니까? 누구 수요가 줄었대요? 사적 수요가 감소했다 이 뜻입니다. 자, 사적 수요가 감소하니까 물건이 많겠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임료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번에서 하락하니까 공공시장 임차인과 사적 임차인 모두 혜택 다 받습니까? 둘 다 모두 혜택 다 본다 줄 것입니다. 장기로 갑니다. 자, 사적석의 임대주택이 공급량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시장 임대보다 임료가 낮아지니까 임대주택을 팔아버리겠죠. 그죠? 팔아버리니까 언제까지 팝니까? 공공주택이 증감만지 사적 임대주택이 줄어듭니다. 매매해버리니까. 그러면 시장 전체 임대주택은 불변됩니다. 되겠죠? 불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장기로는 뭐다? 누구에게 혜택 줬습니까?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에게만 혜택 줬다 적어놨죠. 그게 2번이고 3번 장기로 사적 시장과 공시은 임대료가 이중가격이 됐죠. 공공은 50만원, 사적은 100만원이니까 이중가 형성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임대료 차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차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차익만큼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뭐다? 정부에서 보조받은 효과와 같다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책에서 빠져 있어가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고 딴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세 파트로 가겠습니다. 조세 파트 있습니까? 조세 파트. 조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많이 안 놉니다.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볼까요? 자, 조세 있습니다. 조세 기능이 있는데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요것만 줄 건 없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214페이지 2번만 줄 거 없고 직간정 투기 억제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이 다 읽어보시고 되겠습니까? 조세 기착 문제라 되는데 볼까요? 자,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 세금 누가
그죠?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조세 기차하기라는데 수요자 공급사에 세금이 어느 정도 분배되느냐는 것은 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대요. 상대적은 어디만 들어온 용어다? 조세만 들어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에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까요? 비탄력적인 쪽에 많이 부담합니다. 세금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 부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공부 다 했어요.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 탄력적인 쪽은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 이거 한 개만 기억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일로 볼래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이 있겠죠. 국가에서 부과하면 뭐다? 국세입니까? 예?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뭐다? 국세라 쓰고,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지방세라 씁니까? 그래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겠죠. 자, 우리 국세의 종류로서 가장 대표가 뭡니까? 보유세로서 가장 대표가 어떤 거였어요? 예? 보유세로. 예? 작년에 기출 문제가 종부세에 있습니까? 뭐였더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작년에 기출이었고요. 그죠? 자, 거래세로서 가장 대표가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뭐였더라?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되겠죠? 이걸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가 세법에 여러분 6문제나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지방세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세로서 도세라고 들어봤어요? 예, 도세와 구세로 나눠보겠습니다. 구세는 시, 군, 구에서 먹는 세금을 구세라 씁니다. 그죠? 도세로서 가장 대표가 뭐다?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거래세입니까? 보유세입니까? 예? 거래세 되겠죠.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잖아. 이걸 우리가 취득세라 씁니다. 취득세 되겠죠. 자, 그러면 구세로서 가장 대표가 보유세로서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재산세가 있겠죠. 재산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야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동구청도 뭐다? 살림을 살 수 있겠죠. 대구시도 뭐다? 살림을 살 수 있겠죠. 자, 이런 세금의 체가 있는데, 자, 이런 세금을 제가 부과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누구인데 대부분 부과합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에게 대부분 부과합니다. 이 소유자에게 세금을 거의 다 부과합니다. 수요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수요자에 부과 못하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겠죠. 이거를 누구인데 떠넘길 수 있습니까? 예? 임차인에게 떠넘기겠죠. 임차인에게 떠넘깁니다. 떠넘기는 것을요, 이전하는 것을 증가라 씁니다. 증가는 우리 시험에 이전되는 것으로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 기출했는데 이전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증가를 이전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금을 임차인들이 세를 안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낙착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뭡니까? 달라붙었죠? 자, 낙착되는 걸 기착이라 씁니다.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기착이라 씁니다. 그래서 세금은 증가의 문제냐 기착의 문제냐 다툼이 많은데 어느 쪽이 많이 부담합니까? 예? 비탄력적이 많이 부담합니다. 만약에 그죠? 소유가 세금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면
세금 부담이 많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세금 부담이 많고, 만약에 소유자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탄력적이라면, 예? 누가 세금을 많이 낼까요? 반대자인 소비자가 많이 내겠죠. 탄력적인 쪽이 세금이 적게 내고, 만약 임차인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임차인이 세금에 대해서 둔하다면, 비탄력적이라면 임차인이 뭡니까?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했습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이 크고 되겠죠. 자, 임차인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그죠? 어떻게 된다? 세금을 적게 내겠죠. 이걸 뭐다? 상대적 탄력성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한쪽이 비탄력이면 다른 쪽은 탄력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한쪽이 탄력이면 다른 쪽은 비탄력으로 바뀌는 걸 뭐란다?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뭐다?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단 말을 씁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란 말을 줄 거고, 자, 세금에만 상대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로 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인데 되겠죠?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겠죠? 자, 원래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다 가정합시다. 원래의 가격이 주택가에 있는데 여기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동네 1000세대가 있었다 가정합시다. 그죠? 자, 그럼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했겠죠? 한번 부과해 보겠습니다. 세금 부과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왕창 한번 부과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줄까요? 안 줄까요? 공급이 줄겠죠? 세금 부담 때문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추가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죠? 자, 주택 가격이 1억 보겠습니다. 1억.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가격이 1억 600에 거래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옆에 그림이 있습니까? 위에는 세금을 누가 부담했다는 거요? 600만 원만 치면, 예? 자, 이 임차인 수요자가 부담했다 이 뜻이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자, 살 사람이 공급 주니까 수요자 부담하고, 자, 결론적으로 공급자도 공급을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줄이겠죠. 세금 부담은 수요와 공급을 다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다 줄어듭니다. 세금 올리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고 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아래 부분은, 자, 이 아래 부분은, 자, 세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400만 원 누가 부담했어요? 예? 임대인 공급자가 부담했어요. 이 400만 원. 그러면 주택 가격이 낮아졌습니까? 얼마? 9억 9,600만 원이 낮아졌죠. 세금 내쁘고 나니까 직권 얼마밖에 안 됐습니까? 9,600만 원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임차인 부담은 높아지고 임대인 부담은 낮아진다. 자, 즉 수요자 부담은 커졌죠? 공급자는 가격이 낮아졌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림은 참고로 봅니다. 자, 이 그림을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내면 사람들인데 욕티박이 얻어먹겠죠? 이 정도 난이도로 중개사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우리 시험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많이 낸다?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냅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비탄력이요?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했습니까? 수요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이 적게 부담했죠? 공급이 뭐다? 탄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적어놨죠. 읽어보면 그거를 옆에 그림으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요. 자,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이라고 쓸 겁니다. 찾았어요?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치우고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도 있고 중고 주택도 있겠죠. 자, 우리 공급으로 한가변 신규라는 주택이 있고 신규라는 주택이 있다면 이 신규라는 주택이 있다면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은 공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오래겠죠.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뭡니까? 비탄력적이라서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주택이라서기라고 중고주택이라서겠죠. 이 재고주택 다름으로 중고주택이 있습니다. 되겠죠. 중고주택은 이미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언제든지 돈만 많이 주면 즉각적으로 시장에 팔러 갈 수 있으니까 이미 주택이 존재하고 있죠. 탄력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은 비탄력적, 재고는 공급이 탄력적이 됨으로 인하여 되겠죠. 신규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이 건설사인 공급자는 자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세금 부담한 데 있습니까? 자, 건설사가 세금을 비탄력이니까 많이 부담해 줌으로 인해서 분양받는 사람은 뭡니까? 예? 세금을 적게 낼까요? 세금을 적게 내면 돼요. 세금을 적게 내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고주택인 재고주택은 보면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그죠? 그럼 공급자 파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까? 적게 내고 싶습니까? 파는 사람은 세금을 당연히 뭐다? 작게 부담하려고 하고 사는 사람이 그죠?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잖아. 그러면 일률적이 뭡니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신규를 공급받는 고소득층입니다. 신규를 공급받는 사람이 뭐다? 고소득층.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중고를 사는 사람은 그죠? 저소득층. 수요자는 어떻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반대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바뀌어졌죠. 이걸 역진세적 성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역진세적 성격이라 씁니다. 이걸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대요. 자,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냈습니까? 저소득층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재요. 뭐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재요. 그죠? 뭐를 달성하려고? 수직적 자 형평성을 달성합니다. 수직적 뭐다?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재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세금한다는 거예요? 비싼 주택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산 주택은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이걸 차등과세라 씁니다. 이 차등과세. 그럼 비싼 주택은 그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저렴한 주택은 세금을 적게 부과하자. 이걸 차등과세. 다른 말로 누진과세라 부르는 거예요. 누진과세. 자, 이렇게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 용지 받으면 가격대가 그죠? 5천만 원부터 뭐 8천까지 있고 8천에서 1억까지 있고 1억에서 1억 2천 있고 1억 뭐 2천에서 뭐 1억 8천 있고 세금 구간이 있어요. 프로테지가.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뭡니까? 세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지겠죠. 우리 양도소득세도 그렇잖아. 그죠? 1200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6%죠.
6% 정도 내죠. 그러면 1200 추가하면 뭐다? 15% 뛰잖아. 그죠? 또 뭐 38%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40%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걸 뭐다? 차등가세, 누진가세입니다.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세금을 매긴다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되겠죠? 자, 있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할 수 있어 없어요? 투기 방지 효과가 뭐다? 양도소득세 중과했습니다. 중과했습니다. 50% 이렇게 중과했어요. 이 동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샀는데요. 3억 주고 주택을 샀는데 1년 후에 집을 팔았는데 1년 후에 집을 팔았는데 샀는 가격이니까 3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5천만 있다 봅시다. 인적공제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일단 단순하게 봅시다. 자,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질문해요. 인적공제 250만 원 빼야 되고 취득세 등록세 빼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양도소득세 보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봅시다. 그러면 양도라는 차익이 50만 원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이거를 중과를 때리면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2,500만 원 내야 되잖아. 2,500만 원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만약 이 사람이 3년 후에 팔면 이거 안 낸다면 중과 안 한다면 그죠? 중과를 하지 않는 3년 동안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그럼 3년 동안 시장에 물건을 갖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동결효과라 씁니다. 이걸 뭐다? 동결효과라 씁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만다면 중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만다면 뭐가 발생한다? 동결효과. 공급에 대한 동결효과가 발생하니까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공급이 줄어들겠죠.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 있습니까? 하락할 수 있다고 시험 나왔다고. 자, 동결효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동결효과.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른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봅니다. 215페이지. 되겠죠? 215페이지 보니까 신규는 자 비탄력이라서 나왔죠. 주겠죠. 신규는 뭐다? 비탄력적이네. 되겠죠? 이거. 자, 신규는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수요자 부담은 적겠죠. 그죠? 중고는 뭐 어떻게입니까? 자, 수요는 자, 중고주택은 수요가 더 비탄력이잖아. 수요자 부담이 크고 공급자 부담이 적잖아요. 자, 3번 따라서 주택가치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자, 고소득층 수요자가 세금이 더 적고 저소득층가 세금이 더 많죠. 이걸 뭐다? 역진세적 효과 줄 것입니다. 역진세적이 뭔지 알겠죠? 요거 노란색 요 용어를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하면 똑같이 세금을 뭐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4번에 어떻게 한다? 누진 과세 하든지 차등 과세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누진 과세가 뭡니까? 비싼 것은 세금의 프로테지가 높고 산 저택은 세금 프로테지를 감면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뭐가 발생한다? 동결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하면 동결효과가 발생하니까 그죠? 자, 공급자들은 자, 이걸 물건을 팔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정부가 얻으려는 효과는 투기 수요 감소시킴으로써 주택가의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동결효과가 뭔지 알겠죠?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동결효과라 씁니다.
자, 읽어보시고, 자, 밑에 조세 부과 자원 배분 효과라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3번만 보겠습니다.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격 상승분은 자, 누가 부담했습니까? 가격 상승은 좀 그림에서 수요자 부담만 지금 가격 인상하거든요.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이므로 공급자가 세금을 100% 부담함으로써 가격 인상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마지막 줄에 자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습니다. 자원 왜곡이 발생한다는 가격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자원 왜곡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자원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만 읽어보세요. 딴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요. 옆에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있는데 당일 4번이 틀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용을 특정 방뇨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 관계없이 동일성을 부과해야 된다. 틀렸죠?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까? 세금이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뭐다? 상업입니다. 4.6%입니다. 지등록세. 되겠죠? 주택은 뭐다? 6억 이하는 뭐다? 1.1%. 6억 초과 9억까지는 2.2%. 9억 초과면 3.3%입니다. 되겠죠? 그렇죠? 자, 상업이 제일 비쌉니다. 세금이. 다음이 주택이 됩니다.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같은 용도라도 뭐다?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거 틀린 질문이다. 그것만 읽어보시고, 그럼 정책은 끝났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